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박지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와서 30년 전에 문을 연 곳이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홀 매니저로 일하시면서 두 분이 함께 정성껏 갖고 오신 곳이에요. 아버지, 저 정말 이 일 잘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30년 동안 쌓아오신 명성을 제가 이어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혹시 제가 실수해서 손님들이 실망하시면 어떡하죠? 지연아, 네가 어릴 때부터 이 식당에서 자라면서 모든 걸 지켜봐 왔잖니.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음식에 대한 열정까지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야. 네가 진심으로 손님들을 생각하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물려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무엇보다 너는 손님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잖아. 그렇게 3년 전부터 레스토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일해요. 보통 사장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직원들과 함께 홀에서 서빙도 하고 주방에서 요리 보조도 하면서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거든요. 오늘도 직접 서빙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손님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야 우리 음식이 어떤지, 서비스는 만족스러운지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점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식당 사장님들은 대부분 관리만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장이라고 해서 떡하니 앉아있으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보다는 함께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 스타일 때문에 손님들 중에는 저를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평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편도 아니고 일할 때는 편한 셔츠와 앞치마 두르고 다니거든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다니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네요. 사장님한테 칭찬해드려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음식은 어떠셨나요? 오늘 파스타가 조금 짜지 않았나 걱정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네요. 사장님이 좋은 직원을 두셨어요. 여기 팁도 받으세요. 그때 옆에 있던 수진 매니저가 웃으면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손님, 이분이 저희 사장님이세요. 네? 정말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시니까 몰랐네. 요즘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사장님 보기 드문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게 싫지 않아요. 오히려 손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나중에 큰 오해가 생기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특히 제 남자친구 가족들한테 말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신민수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예요. 저보다 2살 많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3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민수가 저희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인연이 시작됐어요. 실례지만 이 파스타 정말 맛있네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탈리아에서 직접 배워오신 레시피거든요. 특히 소스에 들어가는 허브 조합이 독특해요. 바질과 오레가노는 기본이고 여기에 로즈마리를 조금 넣어서 깊은 맛을 내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민수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일이 바쁠 때도 이해해주고 늦은 시간에 끝나는 것도 기다려주곤 했어요. 지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저녁은 차려줄게. 넌 좀 쉬어.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괜찮아. 나는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오히려 보람을 느끼거든.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워. 그래도 가끔은 좀 쉬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런데 지연아,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해볼까? 나는 네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정말 멋있거든.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사는 모습이. 하지만 민수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의사라서 그런지 저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민수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했지? 어머니, 지연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정말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음식점이라. 그럼 요리사인 거네? 아니면 서빙하는 일을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레스토랑에서 홀 서비스도 하고 주방 일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손님들 응대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아니, 미안해.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본 것 같네. 그냥 우리 민수가 의사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느꼈어요. 민수 어머니가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으신다는 걸요. 특히 제가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사업이 꽤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다는 걸 설명드려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민수는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착해요. 그리고 레스토랑 운영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연이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 어머니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평소에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을 하다 보니 민수 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음식점 종업원 정도로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레스토랑 운영으로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게이긴 하지만 제가 운영하면서 매출도 늘었고 두 번째 지점도 열 계획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민수와 저는 서로를 정말 사랑했고 결혼 준비도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지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너의 모든 모습이 좋아. 일에 대한 열정도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도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이 정말 멋있어. 나는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함께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고 싶어. 민수야, 나도 정말 너와 결혼하고 싶어. 네가 내 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하지만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수 어머니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민수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셔. 네가 음식점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의사 며느리로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하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더 설득해 볼게. 민수야,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도 떳떳한 일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민수 어머니의 미묘한 반대 속에서도 저희는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민수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집에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매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정말 지친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하셔. 매일 네 이야기만 나오면 음식점 직원과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하셔. 아버지는 그나마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민수야, 괜찮아. 나도 어머님 입장을 이해해. 아들이 의사인데 며느리가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러실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실 거야. 그래도 너무 속상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인지 모르시니까. 어머니한테 네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해드려야겠어. 네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걸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수가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여기 예약했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어제 전화로 예약했다고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보니까 중년 부부가 서 계시는데 여자분이 꽤 화가 나신 상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 씨로 예약했는데요. 어제 분명히 전화해서 오늘 7시에 4명 예약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예약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김 씨 성함으로 된 예약이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성함으로 예약하셨거나 아니면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오늘 김 씨 성함으로는 예약이 확인되지 않네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저 어제 분명히 전화했다고요. 당신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예약을 까먹다니 이게 무슨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혹시 저희가 실수했다면 지금 빈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급히 다른 직원들과 상의해서 코너 쪽 테이블을 정리해서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에피타이저를 서비스로 제공해 드렸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불편을 끼쳐드린 사과의 의미로 에피타이저는 저희가 서비스로 준비해 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손님은 조금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정말 저희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손님이 잘못 기억하신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라벨라비타 맞죠? 박지현이라는 사람 있나요?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네, 제가 박지현인데요.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 여성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박지현이에요? 우리 민수 만나고 있다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민수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라니요? 내가 며느리감이라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와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민수 어머니는 저를 보는 시선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민수한테 말씀하시고 오신 건가요? 민수는 오늘 응급실 당직이라서. 내가 왜 걔한테 말해야 해요? 나는 내 며느리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민수가 의사라고 했더니 혹시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일하는 곳이 어디든 정직하게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민수랑 결혼해서 뭘 할 건데요? 계속 여기서 서빙이나 하면서 살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서 의사 만든 아들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다 저희 쪽을 보고 있었고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민수와 저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 곳이니까 조용히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사랑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여기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 민수 한 달 수입의 절반도 안 될 텐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 그리고 보니까 나이도 30이 넘었더라고요. 의사 부인이 되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머님,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제 선택이고. 연세대를 나왔다고요?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요?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 혹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잘려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는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다른 손님들께서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 민수와 헤어져 주기를 바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손님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기요,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나요? 우리 식사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민수 어머니는 그 손님을 째려보시더니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끄럽다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여기가 개인 사무실인 줄 아세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계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발 다른 곳에서 얘기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고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식당 알바생이
우리 민수와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식당 알바생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이에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이미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부심이요? 서빙하는 일에 무슨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민수와 결혼하면 병원 의사 부인들 모임에도 나가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남편은 의사인데 나는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할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고 우리 집 일도 못하고 생각해봐요. 의사 집안 며느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자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양립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로 얼마나 벌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죠? 그런 돈으로 무슨 양립을 해요? 이때 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저 서빙하는 분 너무 불쌍해. 하지만 민수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부모님도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시 당신이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도 비슷한 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 부모님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가문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 집안이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겠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홀 매니저인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 어머니는 수진이를 보더니 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당신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군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받는지 알죠?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나 받아요?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급여에 대해 묻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왜 대답을 못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월급이 얼마인지 모를 리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 사람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200만 원? 아니면 그것도 안 돼요? 수진이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저희는 서로 급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손님이라고요? 나는 지금 손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확인하러 온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네요. 30이 넘은 나이에 음식점에서 서빙이나 하고. 그때 홀 안쪽에서 저희 요리장인 김 셰프님이 나오셨어요. 아까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계속 나니까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 어머니는 김 셰프님을 보더니 더욱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당신이 여기 요리사인가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지 알겠네요. 이 사람 성격이나 일하는 태도는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김 셰프님은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저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리둥절하신 거죠. 지연 씨 말씀이시죠? 지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훌륭하다고요? 30이 넘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다른 직장은 구하지도 못하고? 김 셰프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민수 어머니가 저를 모독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실례지만 지연 씨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데? 제가 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정당한 이유로 여기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홀에 있던 손님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일어나셨어요. 여기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우리는 돈 내고 식사하러 온 건데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매니저는 뭐 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럼 나가시면 되잖아요. 누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상식에 맞나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계산하고 나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고 손님들 앞에서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얘기해요. 여기서는 정말 안 돼요.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야 해요. 의사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왜 이런 며느리감을 반대하는지 말이에요. 민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흥분하신 상태였어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손짓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 민수와 사귀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의사인 줄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 때문에?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의사랑 사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에요? 이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하지만 지연 씨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다른 손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좋은 분이라고요? 30이 넘어서 음식점 알바나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수진 씨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바라고요? 지연 씨가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예요? 정직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음식점 직원은 음식점 직원이죠. 그때 수진 씨가 저를 돌아보더니 조용히 물어봤어요. 지연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오너라는 걸 숨기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민수 어머니가 제 직업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갑자기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면서까지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괜찮아요, 수진 씨. 말해도 돼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님, 지연 씨는 알바생이 아니에요. 여기 라벨라비타의 사장님이세요. 뭐라고요? 사장님이라고요?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손님들도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연 씨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예요. 그런데 평소에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홀 서비스도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신 것 같네요.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눈이 커지면서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사장님이라고요? 설마 농담하는 거죠? 김 셰프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지연 씨는 저희 라벨라비타의 대표세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레스토랑을 정말 훌륭하게 운영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정말 사장이라고요? 네, 그럼요. 지연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면서도 레스토랑을 정말 잘 운영하시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지연 씨라고 부르는 건 지연 씨가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왜 저희 사장님을 그렇게 모독하셨던 거예요? 민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여기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음식점 알바생이 아니라? 네, 맞아요. 제가 라벨라비타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음식점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신 거였군요. 그때 홀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헐, 저 아주머니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완전 대박이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너무 창피하겠다.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변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님께서는 왜 저희 사장님을 그렇게 대하셨던 건가요?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아니에요. 제가 오해를. 그런데 정말 사장님이라고요? 이 레스토랑 전체를? 네,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라벨라비타가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아세요? 예약도 어려워서 한 달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직원들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민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것들이... 네, 다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음식점 알바생이라고 하시면서 분수를 알라고 하신 것도, 우리 민수 오빠를 제게 줄 것 같냐고 하신 것도 다 들었어요. 홀에 있던 손님 중 한 분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웃겨. 사장한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완전 대박이네. 그러게 말이야. 상황 파악도 못하고 무작정 깔보다가 완전 망신당한 거네. 민수 어머니는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시는지 점점 더 위축되시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정말 사장님이시라고요? 손님,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지현 사장님은 정말 이 레스토랑의 오너세요. 민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셨어요. 주변의 모든 증언과 직원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로 제가 사장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어머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가 정말 이 레스토랑의 사장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제가... 네, 손님께서 저희 사장님을 음식점 알바생이라고 하시면서 모욕하셨죠. 모든 손님들이 다 들었어요.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민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제가 단순한 음식점 알바생이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오너라는 걸 말이에요. 아니, 그럼 정말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한 말들이... 네, 다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음식점 알바생이라고 하시면서 분수를 알라고 하신 것도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의사 만든 아들을 너 같은 사람한테 줄 것 같냐고 하신 것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홀에 있던 손님들이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완전 창피하겠다. 어떡하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의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그런데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그냥 음식점에서 일한다고만 해서. 민수 오빠가 그냥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모욕을 주신 거군요. 수진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나요? 지연 씨가 레스토랑 운영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그냥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죠. 김 셰프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지연 씨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존중받아야 할 일인데.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정말 이 레스토랑 전체가... 네, 제 거예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제 수입이나 경제적 상황도 아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예요. 그때 홀에 있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저 여기 자주 오는 김 변호사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소란스러워서.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라벨라비타가 얼마나 유명한 레스토랑인지 아세요? 예약하기도 어렵고 지연 씨가 운영하시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키워오신 곳이거든요. 민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약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정말 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저희가 결혼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셨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민수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데 어머님은 그것보다 직업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했을 뿐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님, 만약 제가 정말 음식점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실 건가요? 사람의 가치가 직업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럼 이제 다시... 어머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보니 저희 가족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한테도 전화해서 말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바로 받더라고요. 민수야,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민수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 오셔서 아니,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봐. 저는 핸드폰을 민수 어머니께 건넸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지연이 식당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실수를 했어. 지연이가, 지연이가 그 식당 사장님이었어. 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지연이를 음식점 직원인 줄 알고 너무 심하게 했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지연이가 레스토랑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오해했어. 그런데 지연이가 결혼 못하겠다고. 당연하죠. 지연이 전화 바꿔주세요. 저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뭘 하신 거야? 민수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좀 힘들어. 지연아, 제발.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수야, 나는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가족들의 인정과 존중도 필요한 건데. 그때 민수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오늘 일로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만약 제가 정말 음식점 직원이었다면 어머님은 계속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성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예요. 저는 어머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민수와 통화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지연아, 정말 안 되는 거야? 오늘 일로 많은 걸 생각해봤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들이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야. 지연아. 민수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전화를 끊고 민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서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지연 씨,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오늘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진짜 어머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 셰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님, 지연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셨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허겁지겁 레스토랑을 나가셨어요. 호란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손님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드디어 나갔네. 진짜 민망했다. 저 아가씨 대단하다. 당당하게 잘 대처했어.
수진 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그리고 아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이랑은 가족 되면 안 되죠. 맞아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랑은. 그날 밤 민수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많이 왔지만 읽지 않았죠. 며칠 후 민수가 직접 레스토랑에 찾아왔어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셔. 민수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어머님께 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어. 그게 어머니가 워낙 반대하셔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것 봐. 결국 너도 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 상태로 결혼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지연아, 민수야,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고마웠어. 그 후로 민수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달 후 우연히 민수 어머니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민수와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만약 결혼했다면 평생 그런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야 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족들의 인정과 존중이 없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라벨라 비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